안녕하세요, 설현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 대한가나마케 홍보대사를 맡게 됐습니다. 네, 매년 2월 2일은 가남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가나마케 교수님들을 모시고 가남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예방법, 그리고 가남에 대한 상식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가나마케 통보이사를 맡고 있는 내과 정세현입니다. 저는 대한가나마케 홍보이사 맡고 있는 김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가나마케 부총무이사를 맡고 있는 이승원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가남에 대한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나라에 가남에 걸리는 분들이 많은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맞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암등록협회에서 이제 통계를 내봤는데 간암 환자의 경우에 발생률이 전체 암 환자들 중에서 6위, 그리고 사망률 같은 경우에는 2위에 지금 해당하고 있거든요. 특히 그 사회적으로 활동이 아주 왕성한 40, 50대의 경우에는 사망률이 1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국가적으로 영향력이 큰 암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좀 더 큰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는 가남하면 보통 술이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보통 어떤 사람들이 가남에 걸리나요? 네, 많은 분들이 설현 씨 생각하시는 것처럼 술이 가장 간암의 중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간암 원인을 보면은 B형 간염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B형 간염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6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C형 간염도 있습니다. C형 간염도 한 15%. 그 다음에 말씀하신 술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알코올 간질환 비율도 한 10% 정도 되고, 또 술도 안 마시고 바이러스 간염도 없는데 간암이 생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비알코올 지방간 때문에 생기는 간암도 한 10%. 다시 요약해 말씀드리면 바이러스 간염이 한 75% 정도 되고 알코올이 한 10%, 나머지 원인을 모르거나 또 비알코올 지방간이 한 10%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B형 간염 때문에 간암에 걸리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하셨는데요. B형 간염에서 간암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우선 B형 간염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는데요.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부터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95년 이전에 출생한 30대 이상 성인에서도 검사를 하신 후에 예방 항체가 없다면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B형 간염이 이미 생겼다고 해도 항바이러스제,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최대한 억제하는 그런 약을 잘 복용하시면 간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할 확률이 상당 부분 감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간이 굳는 간경병증이 발생하기 전에 약을 잘 복용하시면 간암에 걸릴 확률이 매년 1% 이하로 감소합니다. 따라서 전문의를 통한 정기검진을 꾸준히 잘 받으시면서 필요한 적절한 시기에 항바이러스제를 잘 복용하시는 것이 간암 예방의 가장 중요한 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B형 간염 말고도 술도 간암에 걸리는 주요 원인이라고 하셨는데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혼술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술을 얼마나 먹어야 간암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다들 궁금해하시는 내용인데요. 2017년도에 가나마케에서 어떤 주제로 연구를 했냐면 과연 건전한 음주가 존재하는가라는 이제 주제로 연구를 했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은 일주일에 남자분들의 경우에 소주 2병,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소주 1병 이상을 마시게 되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간암 발생 위험률이 한 1.4배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거기에다가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처럼 간염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술을 더 드시더라도 간암 발생 위험률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각별히 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우리나라가 술을 많이 마시는 나라라고 들었거든요. 실제 음주량이 어떻게 되나요? 설현 씨 술 드실 줄 아세요? 먹을 줄은 알죠. 뭐 음주 양이 어떻게 저는 술을 잘 못하는 편이어가지고 한 소주 반병? 한 번 드실 때. 자주도 안 드시겠죠, 뭐. 네, 가끔. 네. 건전 음주하고 계신 것 같네요.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술을 자주 권하는 그런 문화가 발달한 나라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술이 뭐죠? 소주죠. 소주 판매량이 36억 병. 한 사람이 70병을 마셨다고 하니까 여기 이제 애들까지 포함한 거니까
어른만 계산했을 때는 그 이상 마신다 이렇게 됩니다. 하루로 따지면은 남자는 2잔, 여자는 소주 1잔. 근데 실제 술을 드시는 분들이 그렇게 드시지 않잖아요. 건전 음주량을 꼭 지키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가끔 마시는데 포금하는 게 더 위험한가요? 아니면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더 위험한가요? 세 가지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제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시고 한 번 마실 때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그리고 마시는 술의 알코올 도수는 어떤지 이 세 가지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아주 도수가 높은 그런 술을 아주 많이 자주 마시게 되면 그게 가장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 옛 속담에도 이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하는 것처럼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아주 조금씩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매일 오랜 세월 동안 이제 마시게 되면은 그 역시 그 양이 축적되어서 간을 이제 망가뜨리는 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간에게도 쉴 수 있는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한번 술을 마시게 되면은 2, 3일 정도 쉬는 시간을 꼭 가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술을 한 방울도 안 마셔도 지방간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여기서 간암으로 진행될 수가 있다고 하셨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간염이 없고 술도 안 드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간암 판정 받는 분들은 굉장히 억울해 하시죠. 네. 술을 한 방울도 안 마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당뇨병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고지혈증이 있어서 지방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생활 습관이 너무 서구화되면서 콜레스테롤 또 혈압, 당뇨 뭐 이런 병들이 너무 많아져서 전하고 달리 술이 원인이 되는 거는 점점 줄어들고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점점 더 서양처럼 간암의 주요 원인으로 등장하기 때문에요. 평생 다이어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이어트는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힘들어도 적정 체중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부터 간암 생기는 걸 예방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술만큼이나 또 건강에 안 좋은 게 담배잖아요. 혹시 흡연도 간암과 연관성이 있을까요? 근데 흡연의 경우에 보통 흔히 생각하기로 이 폐암이랑만 연관성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 흡연은 여러 가지 다른 암종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흡연을 하는 경우에 간암 발생 위험률이 흡연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 한 1.8배 정도 증가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흡연은 백해무익이다 하는 말이 간에서도 적용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간암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C형간염에서 진행된 간암으로 치료를 받으셨거든요. 근데 제가 굉장히 놀랐던 이유가 할머니께서는 전혀 증상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소식을 접하고 되게 놀라고 당황스러웠거든요. 다행히 치료를 잘 해주셔서 지금은 5년째 완치 상태로 계신데 C형 간염 환자들이 간암으로 진행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할머님이 완치 상태로 잘 유지되셔서 뵐 때마다 저도 감사한 마음이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련 씨 할머님의 경우와 같이 만성 C형 간염은 증상이 잘 없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감염 상태를 잘 인지하지 못해서 간경변증이나 간암 등 진행된 상태에서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C형 간염은 B형 간염과는 달리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없기 때문에 걸리지 않도록 더 주의를 해야 됩니다. 다행인 것은 C형 간염은 완치가 가능한 완치제가 있습니다. 이 약을 잘 복용하면 2-3달만 잘 복용해도 100명 중 97명 이상의 환자에서 완치가 됩니다. C형 간염은 빨리 진단해서 빨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이 굳기 전에 치료한다면은 그만큼 더 간암 확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또 저희 할머니는 간이 굳는 간경변증에서 간암이 오셨다고 들었거든요. 간경변증은 치료가 안 되는 병인가요? 간경변증이 발생했다고 하면 환자분들께서 상당히 많이 낙담하시고 굳은 간이 이전처럼 돌아갈 수 있냐, 풀어질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가능하다입니다. 간경변증 간암의 4대 원인인 B형 간염, C형 간염은 항바이러스 약 복용, 알코올 간질환은 금주, 그리고 비알코올성 간질환은 체중 감량으로 그 원인을 없애시면 굳은 간도 상당 부분 풀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낙담하지 마시고 힘내셔서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그럼 혹시 간암 예방에 좋은 음식이 있을까요? 네, 많은 그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유일하게 간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 기호품은 커피입니다. 소련 씨 커피 좋아하세요? 네, 너무 좋아해요. 네, 그렇죠. 그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라는 성분이 바로 해독 기능이 있고 항산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간암 발생을 16% 정도 줄인다. 이렇게 많은 연구 결과가 보고가 됐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좀 금해야죠. 왜냐하면 너무 많이 드시면 역류성 식도염이 걸릴 수 있고 시중에 나와 있는 커피에는 또 다른 게 섞여 있잖아요. 뭐 달달한 거 그런 것들은 또 고지혈증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간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환자분들이 너무 간암 예방이라든지 치료에 도움이 되는 건강 보조식품 이런 걸 많이 찾아서 저한테도 뭐 맨날 약통 보여주고 이거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입증된 간암 치료의 어떤 식품이라든지 건강 보조식품은 없기 때문에 그냥 주치 선생님이 권하시는 치료대로 하시고 밥 잘 드시고 잠 잘 주무시고 술 안 드시는 게 간암 치료에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간암에 대한 좋은 정보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리하는 의미에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간암을 예방할 수 있는지 기억하기 쉽게 가장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알려주세요. 네, 두 가지만 알려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간암 걸릴 위험이 많은 분들 있죠. B형 간염 환자, C형 간염 환자, 또 강경병증 진단받은 분, 또 술을 너무 많이 드시는 분, 이런 분들은 정기검진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 전문 의 선생님을 두셔서 정기적으로 진찰을 하고 피검사, 혈액검사를 받으셔야 되고, 또 하나 간암이 생겨도 아까 이승원 교수님 치료 잘 해주셨지만 완치할 수가 있거든요. 완치를 우리가 기대하려면 조기에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암을 초기에 진단해서 치료하면 완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기 진단을 위해서는 우리가 둘둘 전략을 써야 되는데 우리 간암학회에서 간암의 날을 2월 2일로 그래서 잡은 거거든요. 매년 2월 2일이 간암의 날인데 두 가지 검사를 매년 2번 검사하시라. 두 가지 검사는 초음파, 간 초음파 검사하고 혈액 검사입니다. 그 두 가지 검사를 매년 2번 검사를 받으시라. 국가에서도 지금 검사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 그래서 꼭 그런 거 잘 찾아서 검사 받으시고 이 점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간암 학회에 대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 간암학회는 1999년도에 간암의 진료, 또 간암에 대한 연구에 관심이 많으신 그런 80여 분의 그런 선생님들이 모여서 간암 연구회로 이제 시작을 했고, 현재는 회원수가 700명 이상이 되는 명실상부한 학회로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 간암학회 설립 취지는 우리 국민들과 또 환자들에게 간암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간암의 진료, 그다음에 진단, 치료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간암에 대해서는 그런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그 간암 전문가들이 모여서 다학제적인 그런 협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간암학회는 이러한 여러 다학제 협력을 위해서 내과, 외과, 영상학과, 방사선종양학과, 그리고 병리과 등 간암 전문 이런 연구진들이 모여서 간암의 다학제적 협력 체계를 유지하면서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결과의 하나로서 저희 간학회 그 홈페이지를 찾아가 보면은 알기 쉬운 간암이라는 코너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 코너에 살펴보면은 우리 일반인들이 쉽게 찾아서 들어오셔서 간암에 대한 최신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길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간암의 예방법에 대해서 간암학회 교수님들을 모시고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슬기롭게 간암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